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아까 전에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극한, 그리고 발산하는 극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해봤었는데, 자, 부수렴하는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고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때 봐봐 이럴 때 자,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배 fx는 k 앞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대. 오케이? 자, 두 번째 합에 대한 거. fx 플러스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그냥 써도 된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 마이너스 쓰는 것도 괜찮대.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이거 두 개를 곱한 걸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걸로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사칙 연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써도 된다는 뜻이야. 단 수렴하는 두 극한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나눗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gx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나누기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단 해서 gx는 0이 아니면서 베타도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딱 빠져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다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거에서 이게 꼭 들어가줘야지 성립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수렴하는 두 극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칙 연산 그리고 또는 상수배한 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야. 뭐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그 왜 이런 내용을 내가 얘기한 건지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근데 수렴하는 두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한대인 경우에 대해서. 자, 무한대 더하기 상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한대 더하기 상수야. 엄청 큰 거랑 상수랑 더하겠대. 상수 값이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몰라. 상관없어. 마이너스 10만, 1000만, 1억이어도 무한대면은 그냥 무한대여야 돼. 이 무한대라는 거는 충분히 얘를 상수하고도 나눠. 엄청 큰 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쓸 수 있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엄청 큰 거랑 엄청 큰 거 더했어. 엄청 클 거야 그냥. 무한대야. 오케이? 얘는 그냥 무한대. 자, 이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자. 무한대 빼기 곱하기 상수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이건 얼마가 될까? 0? 2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단순하게. 근데 이 무한대라는 개념이 그러한 거야. 그래. 이쪽 무한대랑 이쪽 무한대가 속도의 차이가 있을 거야. 얘가 더 빨리 커지는지 얘가 더 빨리 커지는지 그런 차이 때문에 무한대라는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수값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는 모른다고 할게. 오케이? 유나 제곱.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엄청 큰 거 곱하기 엄청 큰 거야. 무한대겠지? 이건 무한대가 될 거야. 자, 다음 무한대 곱하기 상수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가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C가 양수면 무한대 곱하기 양수니까 그냥 무한대가 될 거야.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근데 0이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 0이면 무한대 곱하기 0이야. 0인가? 우리가 어떤 수든지 간에 0이랑 곱하면 0이야. 근데 무한대라는 개념은 또 달라. 무한대가 더 크게 나가는지 0이 더 빨리 없애주는지 이거에 따라서 얘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오케이?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라. 그 다음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자, 이런 경우도 있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얘도 몰라. 왜냐? 얘가 더 빨리 무한대로 되는지 얘가 더 빨리 되는지 비슷한지에 따라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할 거고. 자, 무한대분의 상수야. 얘는 어떻게 될까? 아까 전에 잠깐 생각해보면 돼. x분의 1. x분의 1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인 거거든. 걔가 어떻게 됐니? 얼마로 수렴했어? 무한대분의 상수야. 자, 이 상수는 딱 고정됐는데 얘가 엄청 커져. 그럼 0으로 수렴해 가겠지.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자, 0분의 상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고정돼 있어. 근데 얘가 점점 0으로 가까워져 가. 그러면은 이 수 자체는 점점 커지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결국은 무한대가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내용은 저렇게 그냥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무한대인 경우 또는 0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거야. 오케이? 아, 한 가지만 더 쓸게. 여기 음꼴이라 그래가지고 0분의 0꼴. 얘도 마찬가지 별표야. 음꼴이라고 표현을 안 해. 수학적으로 음꼴이라는 건 없어. 근데 음처럼 생겼잖아. 자, 아무튼 이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비슷한 건데 왜 비슷하냐?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냥 0분의 0꼴, 음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비슷한 경우인 거야. 자, 근데 이 별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방법들, 그동안 배워왔던 수학적인 방법들만 가지고 해결을 할 거야. 그 수학적인 방법들이 뭐냐? 약분, 별거 아니야. 약분, 인수분해, 통분, 유리화,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할 거야. 뭐 당연히 약분이랑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걔를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없애가지고 계산을 해줄 거야. 오케이? 자, 우리 한 가지 내용만 더 설명하고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 어떤 분수 형태의 극한에서 이놈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대. 근데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 이렇게 수렴을 하면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0이다 라는 명제가 하나가 있고,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면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됐네. 자, 뭔 말이냐?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값이 어떤 알파라는 값을 수렴을 했대. 그리고 얘가 0으로 수렴을 한다면 이거 가정이야. 왜 얘는 0으로 수렴해요? 이건 아니야. 이렇다면이야. 이렇다면 얘도 0으로 수렴을 하는 건데 봐봐. 얘가 0으로 수렴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상수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뭐 그냥 0이 아닌 상수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0분의 상수꼴인 거잖아. 0분의 상수꼴이 아까 전에 무한대라 그랬지. 그럼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알파니까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상수로 수렴을 하진 않았을 거야. 0이 아닌 상수로. 그리고 얘가 만약에 무한대였다면 0분의 무한대꼴이 그러니까 무한대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긴 무한대가 돼야 돼. 잘못된 거지. 해서 얘가 0이 꼭 돼야 돼. 얘가 0으로 수렴했다면 얘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약분하고 그렇게 바꿔주는 거지.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요번에는 분자가 0으로 수렴을 한대. 아까 전에는 분모가 0으로 수렴을 했던 거야. 근데 분자가 0으로 수렴을 한대.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면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존재가 그 조건이 없었다면 얘는 무한대가 돼도 되고 상수가 돼도 되고 아무거나 돼도 돼. 그치? 그냥 무한대분의 0이면 0, 상수분의 0이면 0.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0은 아니었다면 어떤 3이라는 숫자였다면 얘가 0으로 수렴했을 때 얘가 꼭 0으로 수렴을 해야지만 약분이 돼가지고 그거의 극한값이 0이 아닌 숫자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런 조건 하에 이렇게 됐던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여기까지가 우선 이 함수의 극한에서 반 정도의 내용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쭉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해 줄게. 자, 잠깐 끊고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봐.